오로지 바라는 것은 내가 산 채로 묻히지 않는 것이다. 나를 정중히 매장하되 내가 죽은 최소 이틀이 지날 전까지는 묘지에 묻지 않도록 하라. 대지 수막힐 곳이다. 그러니 내 관 위를 터서 흙이 덮이지 않게 하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 내가 산채로 묻히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죽은 후 최소 이틀이 지나기 전까지는 관 위를 터서 흙이 덮이지 않게 하라. 그들은 왜 삶의 마지막 순간 이토록 간절한 부탁을 남겼을까? (2009년) 영화 한 편이 개봉하자 사람들은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교통사고 후 시체실에서 눈을 뜬 주인공이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영혼으로 떠도는 상태였다는 영화 내용이 부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실제 의학 현상을 다룬 것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부활할 수 있을까? (2010년 2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병원에 한 여성 환자가 실려왔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술 도중 그녀의 심장은 멎어버렸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소용없었다. Patient deceased at February 9, 2010, 8 p.m. 그렇게 결국 환자는 사망해버렸는데 얼마 후 장례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시신의 부패를 막으려고 약물을 바르던 중 시신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환자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는 등 뚜렷한 생명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병원에서는 분명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밝혔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장례식에서 숨졌던 사람이 깨어났으며 영국에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심장이 완전히 멈춰 의료기 전원을 꺼버렸으나 얼마 후 살아나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파라과이에서는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조선아가 숨져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얼마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인도에 사는 한 남성은 사망 판정 후 부검 도중에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이들의 체험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랐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된 사례들은 의료사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었다. 사망 판정을 성급히 내린 의료진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마치 죽은 환자가 살아난 것인 양 확대 포장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이 실시됐다. 해당 의료진을 신문하는가 하면 시술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던 중 It's one of the medical mysteries. Till now, only 38 cases have been reported around the world. It's Lazarus syndrome. 의학자들은 공통된 주장을 했다. 라자루스 신드롬. 그것은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지 4일이나 된 라자로를 부르니 죽었던 라자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다. 성경에 나오는 죽은 라자로의 부활에서 비롯된 용어로 의학계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환자, 즉
의학적 사망이 확실한 상태에서 다시 맥박이 뛰고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즉 일부 의학자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의학 현상 라자루스 신드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혔는데 수세기 전 라자루스 신드롬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인이 남긴 기록들을 제시했다. 먼저 19세기 부와 명예를 가졌던 체스터필드 백작. 그는 후대에게 영국 신사의 대표로 여겨지는 인물로 심지어 그가 입었던 코트 디자인은 그의 이름을 따서 체스터필드 코트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을 정도인데 그런 그가 사망 직전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그런데 그 편지에 자신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산채로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사망 후 이틀 이상 지난 후에도 자신이 깨어나지 않을 때 반드시 그때의 묘지에 묻으라고 부탁했고 폴란드의 작곡가 프레드릭 쇼팽 역시 혹여 자신이 산채로 묻힐까 봐 두렵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의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라자루스 신드롬을 염두에 두었던 거라고 주장한다. 18세기에서 19세기 당시 사람들은 유언장에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보인 때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다음에나 땅에 묻어달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06년 미국 캔자스에서 합이라는 한 청년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 청년의 약혼녀는 장례가 끝난 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년을 묻었던 묘지에서 그의 시신을 도로 꺼냈다. 그런데 청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본 약혼녀는 급히 시체를 집으로 옮겼고 그로부터 4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당시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두고 생매장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즉 유명인들이 죽음 직전에 남긴 기록은 당시 이러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관 속에서 시체가 깨어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믿었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화장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사망 판정이 내려지면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예 목의 정맥을 끊어버리는 관습이 생겨났으며 When I die, behead me, so that I could not resurrect again. 영국의 작가 해리엇 마티노는 죽은 뒤 살아날 것을 두려워해 의사에게 자신이 죽는 순간 제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한 뒤 그 수고비로 돈을 남겨놓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반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자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묻기 전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두는 대기 영안실을 만들어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안전관의 발명이었다. 안전관이란 관에 묻힌 사람이 살아나면 관을 빠져나오거나 바깥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구조를 청하는 장치를 마련한 관으로 관 속의 시체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었다. 그중 1862년 프란츠 베스터가 만든 안전관에는 공기통과 종이 달리고 관 속에서 빠져나오기 쉽게 사다리가 마련됐으며 1882년 엘버트 피어노트가 설계한 안전관은
죽었던 사람이 관 안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이면 밖에 마련된 깃발이 흔들리게 했다. 또한 1903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에밀리 조세핀 제프스는 매장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자신의 생존을 알리고 구조받을 수 있도록 종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를 묘지관리 사무소에 설치한 뒤 관 한쪽 선반에 초성냥 쇠망치를 비치했고 관 뚜껑에 판유리를 끼웠는데 만약 죽은 사람이 관 속에서 깨어나면 촛불을 켜고 뚜껑에 판유리를 깨고 나올 수 있으며 동시에 신호를 받은 관리인이 구출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150시간 동안 불을 켤 수 있는 건전지와 관 뚜껑이 스프링으로 저절로 열리는 장치를 관 안에 마련하는가 하면 시체를 스프링 장치가 된 관 뚜껑에 쇠사슬로 연결해 놓고 땅속에 아주 얕게 묻어서 관 속의 시체가 살아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뚜껑이 열려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안전관은 모습을 감추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갑작스럽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죽음을 거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관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되면서 라자루스 신드롬이 유행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에서 장례 절차의 입관을 3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3일 전 입관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라자루스 신드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부활은 가능한 일일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학현상 라자루스 신드롬. 하지만 여전히 라자루스 신드롬의 원인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